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을 뒤로한 채 빠르게 전열을 재정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수진에 뒤늦은 전륜 선언으로 민심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6.3 지방선거 그리고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방선거 정세인 거죠? 네, 84일 남았으니까. 네. 민주당은 지금 어느 정도 가려졌죠. 일단 원칙이 가려진 것이 지금 단수 공천된 네. 앞서서 3명이었죠. 3명입니다. 그렇죠. 강원, 우상호, 강원, 네. 그리고 인천, 인천. 박찬대, 그리고 경남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지금 경선으로 간다 이것인 거고, 나머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전략 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거 광역단체장을 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들이 많아요.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빨리빨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역 단체장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공천이 늦게 되고 있다.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어렵게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 국정 지지율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할 거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공천 작업이 어렵다. 이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수차례 현역 단체장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공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앞서서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이 뭐 흔히 말하는 자기에 대한 반란 또는 비난 세력과는 같이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이정현 위원장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역 단체장이 과연 무사하게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오세훈 네. 시장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정리되는 걸 보면 어쨌든 현역 단체장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거의 되치기 수준으로 오세훈 시장의 압승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하여튼 그 2022년 광역단체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했었던 것이 2026년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단체장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역 프리미엄보다 뭐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유권자들의 평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현역이라는 장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현역이 경쟁력이 강해서인가 아니면 구인난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역 프리미엄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얘기한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오세훈 시장, 또는 뭐 인천의 뭐 유정복 시장, 또는 뭐 대전 충남의 뭐 김태흠, 이장우 뭐 지난 이런 분들 지방선거는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대선 지금 직후에서. 그 지난 17개 중에 저희 민주당이 5개밖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 현역 그 광역 단체장들이 많은데 지금 그 중에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딱 2곳밖에 없어 보여요. 어디죠? 대구 경북. 그 2곳 말고는 지금 현역들에게 감히 도전장을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선거가 한 8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지원하는 사람조차가 사실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이 후보 등록을 하셨던데, 오세훈 시장을 제외하고 네. 그 3분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이름 들어서 알 수 있는 분은 윤희숙 전 의원밖에는 네.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현역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현역 프리미엄은 현역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의 그 구인난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구 경북 또는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이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걸 보면
거기도 기존에 그 현역을 맡으셨던 분들 그 중에 대구는 이제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현역이 아니니까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이 과연 다른 분들로 교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자천, 다천, 신동욱, 나경원 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 패배주의는 갖다 버리자라고 얘기했고 당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패배주의에 갇혀서 물러선 것 아니냐. 정말 지금 국민의힘의 패배주의가 만연한 것은 맞습니까? 아, 만연하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개인이 다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대에서 과연 이 17개 광역단체장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객관적인 정황이 나쁘다고 봐요. 근데 이 지방선거가 교묘하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2018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안에 발생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5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탄핵 때문에 근데 탄핵 그렇죠. 때문에 계속해서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1년도 안 돼 갖고 생기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또는 기대감이 지방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2018년에 그랬고 22년에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이나 이번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지난 1월 초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 개인적인 장소에서 만났을 때는 본인의 상당히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1월 초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그런 부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020년에 한 번 쉬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4년. 그리고 어렵게 동작에서 재기를 해갖고 원내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해서 지금 구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번 거와 관련해서는 그럼요. 부정적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언젠만 차라리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다음 당권 노리는 게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근데 누구나 정치인은 그 당의 운명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고민하거든요. 전 나경원은 그런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고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을이라는 지역을 버리고 경선에 뛰어든다? 그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설사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당 지도부에서 조율을 잘해서 진짜 본 후보가 됐는데 본의 아니게 본 후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두 분께 제가 각기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김진욱 전 대변인에게는 광역단체장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역만.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다시 갖고 오기가 또는 승리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꼽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된 질문입니다.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사수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 지역을 갖고 한번 나란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요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패배주의는 어떤 이 계엄, 비상계엄이라든지 내란 사태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이런 객관적 상황 때문이 아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윤핵의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데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데에서 기인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고 좀 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광역단체장 중에 여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곳 저는 딱 대구하고 경북밖에 없다고 봐요. 네. 대구 경북은 정말 철옹성 같은 곳이라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뭐 30% 40% 이상을 획득해 오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 뭐 또 저희도 후보도 지금 뭐 출마를 염두에 주시고 계시는 분도 사실 없는 지경이라 저희가 다른 17개의 시도 그중에 이제 저희 광주 전남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15개잖아요. 15개인데 그중에서 저는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 석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재연을 말씀하시는 이제 2018 어게인이죠. 네. 저는 적어도 2018년만큼의 패배는 기록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2018년 5월 셋째 주 리얼미터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얼마였냐면 75%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있기 직전 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네네. 대통령 북미 정상. 회담이 있었어요. 네네. 그 영향이 2018년에 전반적으로 미쳤다고 보고 당시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게 그 당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좀 더 다르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당장 한다면은 서울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지금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부산은 지금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의 경선이 좀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 붐업을 통해서 부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겠다. 울산 경남은 어떻습니까? 울산은 사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해줬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울산 그러니까 저 경남은 네네. 네. 김경수 지사가 나름 개인 경쟁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네. 지난번 경남지사도 했었었고 지난 2024년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까지 해줘갖고 이번 선거를 그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줬는지 그때 당시에도 그 윤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 아쉽고 울산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민주당의 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수성에 위치잖아요. 김두겸 시장이죠. 글쎄 그 부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 알 수 있는 곳은 지금 부산 정도다? 전 부산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산, 대구, 경북하면 세 곳이네요. 지금 내일 당장 치러진다면 내일 당장 치러진다면 그런데 앞으로 84일 남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서울 같은 것도 한번 해볼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4선 시장으로서의 관록이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서울도 열심히 하면 뭐 아니 자꾸만 또 패배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럼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물론 84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마지못해 전륜선언에 합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동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입장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언문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도 빅스피커들이 있다면 국민의힘을 내도 괴롭히는 빅스피커 둘이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고성국 씨, 전한길 씨인데요. 두 명의 입장이 각각 틀렸습니다. 일단 그 발언들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장동혁 대표는 말이라는 수단으로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입장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입장 표명 거부를 했어요. 직접 결의문을 읽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파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래, 잘 가라. 이재명한테 가라고. 국민의힘 106명은 이재명한테 가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가라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고성국 씨는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한길 씨는 그래 잘 가라, 차라리 민주당한테 가라, 자 이렇게 했어요. 이조차 그 윤어게인조차 분화가 되는 겁니까? 분열이 되는 겁니까? 웃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사실 그 어제 밤에 웃으면서 잤어요. 전한길 씨가 탈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10시에 찾아가서 탈당하겠다고 해서 알턴니가 뽑히는 기분이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또 새벽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서 탈당하지 않겠다. 네. 아마 뭐 윤곽근 그랬죠. 변호사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만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충청북도 지사 선거에 나오겠다고 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나가면은 탈당하면은 뭐 경선하는 과정에서든 본인에게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나가줬으면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부의 어떤 정치적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뭐 현실 자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나간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로 묻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확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신동욱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리운 선언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거 정치를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뭐 악어의 눈물이다,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그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결의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결의문을 통해서 국민의힘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지만 이런 노선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선뜻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던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도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도 안 흘리니까 문제인 거죠. 아, 네.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네. 어제 이제 지난 남양주에서 지도부가 모여서 소주 회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절윤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전 조율은 절윤에 대한 사전 조율 없었다. 두 번째, 장동혁 대표는 2, 3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대표가 이 수모의 시간을 견디면서 침묵하고 있었다. 왜 대표한테 힘을 좀 한번 제대로 몰아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절윤 결의문이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이 소위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서 표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탈당을 예고했다가 취소되게 된 이 뒷배경도 이런 페이스북의 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변화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지금 악어의 눈물을 흘릴 준비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과정은 각각의 정치적 목적으로 다 메시지를 내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남양주 소주 회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보도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생리상 그렇죠. 봤을 네. 때. 그 보도가 나갔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기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동혁 대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윤어게인과 전련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 흘렸다고 봐요. 그런데 반면에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엔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은 친윤 세력이고 강경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한꺼번에 전한길 씨처럼 탈당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위상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부랴부랴 이제 뭐랄까요, 좀 뭘 회유한다 그래야 되나? 이걸 좀 위로하려고 이런 메시지 낸다고 보거든요. 이미 국민의힘의 방향은 좀 정해졌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이 대표인데 106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자기가 달랐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참에 잘 됐다, 가야겠다라고 하는 암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금 거물들이 등장을 해요. 조국, 한동훈, 송영길,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김남중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딱 짧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마 아실 건데 장인수 기자의 일종의 검찰 거래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아마 암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놓고 지금 다들 갑론을박이 일단 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근거를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 그런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과 분열 또는 지지층 내 분화, 싸움, 영향력.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보도는 기자로서는 죽음과도 같은데 또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 어쨌든 이 논란 어떻게 보는지 짧게 한번 얘기들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나는 대통령이 하는 얘기만 한다. 내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방송 보실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문자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든 그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 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한테 그러니까 했다고 여러 하거든요. 명의 검찰 간부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한 명씩 가면서 얘기했을지 저는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문자로 그것을 보낸다는 것은 나중에 그 직권남용으로 다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송 내용 보면 장인수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그 최측근 그것에 동조했던 공소 취소해주는 검사들 직권남용으로 임기 후반이나 임기 끝난 다음에 걸 수도 있다. 이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증거가 남는 문자 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1대1의 상황에서 내가 하는 얘기 대통령 얘기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해줘 라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1대1 가능성에서는. 저는 뭐 사실일 가능성 뭐 1도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정치 개혁이라는 동력을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의혹 제기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서 거론되는 점 특히 대통령이 뜻이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점 이거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되지도 않을 이런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지금의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검찰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검찰의 개혁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고 또 지금 검찰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라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양쪽 진영 모두 어쨌든 지금은 유튜버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들 두 전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